이제 수열의 첫 번째 부분인데, 자, 잘 따라오세요. 우리 전 시간에 요런 얘기를 좀 했었죠. 수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보세요. 수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 규칙성을 찾는 관점이 필요하긴 하다 그랬어. 그걸 우리가 발견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나열 추론? 실제로 여러분들 그 나열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규칙성을 알아내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전 시간에 좀 강조했던 건 뭐였지? 수열은 뭐다? 함수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함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였다? A라고 쓰고, 그냥 함수가 아니고 정의역을, 그렇지, 자연수로 갖는,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한 함수였다. 그래서 자연수에서 실수로 이렇게 대응되어지는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서 자연수의 최초 원소 1이 A라고 하는 관계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니까 A 괄호 1, 너를 우리가 수열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첫항이라고 불러요. 첫항 또는 초항, 첫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다음에 2지, 그지? 2도 역시 A를 타고 날아가니까 네가 A 괄호 2, 이걸 몇 번째 항? 둘째 항 또는 두 번째 항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짓을 언제까지 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라지 n의 대표 원소를 스몰 n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스몰 n이라고 하는 놈이 A를 타고 날아가니까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 A 괄호 n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를 무슨 항?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n번째 항 관계없습니다. n번째 항도 괜찮지만 너를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 그러니까 일반항 AN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열에서는 우리가 이게 함수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괄호를 이렇게 쳐서 함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학자들이 그렇게 게으르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괄호를 생략하고 쓰기 시작했어. 이렇게 A1, A2, AN 이렇게 괄호를 생략하고 쓰기 시작했다고. 첨자처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일반항만 구해놓으면 너무 쉽죠. n에다가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 2 대입하면 두 번째 항, 100 대입하면 100번째 항. 결론, 우리가 수열에서는 앞으로 무슨 항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지? 일반항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이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기본 수열의 첫 번째인 등차 수열이라고.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빈도수도 제일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등차 수열 쪽에서.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 선생님은 등차 수열을 총 4가지로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지? 이 4가지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관점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자, 일단 용어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항상 선생님이 그랬었지. 니네 아마 학교 가면 선생님이 분명히 이 예제를 들 거라고. 13579. 다음은 뭐니? 그럴 거라고. 기억하지? 1, 3, 5, 7, 9. 이러한 규칙으로 계속 어떤 수열이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네가 뭔 거지? 첫 항인 거야. 네가 첫 항. 그리고 일정하게 얼마씩 더해지고 있는 거 보여요, 지금?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2씩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지? 2씩 이렇게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해지고 있는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얘기해.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너를 공차라고 얘기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단원 제목이 뭐야?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차가 똑같은 수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기서 이거 빼도 여기서 이거 빼도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일정한 숫자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야. 다시. 그래서 수열의 맨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첫항이라고 하고, 첫항 또는 초항. 그리고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차라고 부른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너를 일반화시켜서 한번 가볼게요. 일반화시킨다는 얘기 이렇게 쓰겠다고. 일반적으로 A1 첫 번째 항이야. 맞지? A2 두 번째 항이야. A3 세 번째 항이고, A4 네 번째 항이고, 종종종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몇 번째 항? N번째 항, AN 일반항. 너를 구하는 게 목적이란 얘기지. 자, 첫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인데, 자,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D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영어로 D로 시작하나 봐. 맞지? 차이를 영어로 D로 시작하지.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D씩 계속 더해진다. 이렇게 공차를
우리가 이제 D라고 하는 어떤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D는 뭐야? 공차인 거야? 알겠니? 자, 한번 정돈해 볼게요. 첫 번째 규칙성의 관점에서만 한번 봐보자. A1은 그냥 뭐니? A1은 A1인 거 맞아요? 자, A2는 뭐예요? 첫 번째 항에다 뭐 더한 거야? D 더한 거 맞아요? 그래서 A1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 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A1에다 뭐 더하면 돼? D 또 더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D 더하면 되니까 A1 더하기 몇 D? 2D. 자, 세 번째 항은 여기다 또 D를 하나 더 더하면 되니까 A1 더하기 몇 D? 3D 된 거 같아. 그럼 대충 눈치챘니?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D,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2D, 네 번째 항은 A1 더하기 3D. 그러니까 D가 하나씩 부족하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AN을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A1 플러스 ND야? N-1D 아니고 N-1D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게 모든 교재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등차수열의 일반한 공식입니다. 첫 번째 항에다가 N-1D 이렇게 공차를 N-1번 더해라 라고 하는 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해요? 첫 번째 항에 집착하지 말라고? 아, 처음 듣는 학생도 있으니까 각설할게 그 얘기는. 자,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야. 여기에 있는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놈 자체가 뭐 누가 뭐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지금. A1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D를 해주면 일반항 AN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있잖아. 문제에서 A1이 안 주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 이 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세요.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지 지금? N-1번 더한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 그래가지고 A N번째 항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이 안 주어지고 두 번째 항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공차를 한 번? 그렇지. 덜 더해도 관계없는 거지, 그지? 그냥 사실은 A1이 아니고 A2에서부터 출발하면 공차 몇 개? N-2D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 항이 주어지면 공차 몇 개? 이제 N-3D를 더하면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아, 그러네. 세 번째 항에다가 N-3D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대충 눈치채셨니? 규칙성 볼래? 너하고 더하니까 N이네. 너하고 더하니까 N. 너랑 더하니까 또 N. 결론. 얘들아 쭉 이런 식으로 가. 그래서 만약에 N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차는 몇 개 필요할까? 그렇죠. N-MD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일반항을 AN을 A1 더하기 N-1D라고 기억하느니 차라리 이게 더 좋은 표현이라고. 아, N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하면 N-MD.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A1 더하기 N-1D라고 표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이 뭐라고? AM에서부터 출발하면 N-몇 D? MD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그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 잠깐 봐봐.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함수라 그랬어. 수열은 함수라 그랬어. 너를 함수처럼 한번 표현해 볼게요. A 괄호 N 이렇게 함수처럼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럼 너는 뭐에 대한 함수지? N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함수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AM과 여기에 있는 M, D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 취급을 하는 거야. N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 한번 전개해 볼래요? 어떻게 되니? D 곱하기 N 플러스 AM 마이너스 M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 숫자라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플러스 K 이렇게 쓸게요. 자, 어떤 식이 나와버리지 지금? AN은 DN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잠깐 이걸 함수로 생각해 볼게요. f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럼 넌 뭐가 되니? d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개수. 물론 개수지. 이거 함수로 보면. 이거 1차 함수 아니야? 1차 함수에서 x 앞에 있는 게 뭐야? 기울기 아니야? 기울기? 그러네. 기울기네. 뭐가 기울기야 지금? D라고 하는 공차 있잖아. 그게 지금 기울기로 하는
D, 공차를 기울기로 하는 공차지 네가. 공차를 기울기로 갖는 1차 함수란 말이야 지금 네가.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아. 기울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기울기의 정의가 뭐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아닌가? 제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직선이 있었어 얘들아. y는 fx다라고 한 어떤 직선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2,f2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5,f5가 있을 거야. 그러면 두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좀 도와줘 볼래?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끼리 뺀 것분의 5-2분의 f5-f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얘들아? 이걸 기울기라고 합니다.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해. 그럼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너 한번 봐볼래? 너식 한번 봐봐. 똑같은 식이니까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밑줄 친 거 보이시죠? an은 am 더하기 n-md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난 너를 d에 대한 표현으로 한번 가볼게. d에 대한 표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어떻게 돼? 너 넘어가지? 그럼 어떻게 돼? an 마이너스 뭐가 되지? am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걸로 나눠봐. n-m으로 나누면 이거 d인 거 맞니? 얘들아 이거 기울기 아니야 지금? 여기다 괄호만 이렇게 쳐주면 기울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니? 어떤 직선 위에 n,an n,am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볼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1에 A 네 번째 항이 뭐 예를 들어서 8이라고 나왔어요. 수열이야 지금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A의 뭐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이 지금 16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16이라고 나오면 좀 그렇다. 그래 한 20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공차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니네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의 애들은 다 이렇게 풀 거야. 맞아. AN 자체는 A1 더하기 n-1d니까 A4는 A1 더하기 몇 D? n-1d니까 4만 n에다가 지금 4 집어넣은 거잖아. A1 더하기 몇 D? 그렇지. 3D가 지금 8이고 자 A10은 A1 더하기 몇 D 그러면 9D가 지금 20이니까 너에서 너를 이렇게 뺀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누가 뭐래?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너랑 약분하면 9D에서 3D 빼니까 몇 D? 6D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0에서 8 빼니까 10이 이렇게 되니까 공차는 얼마지? 2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 우리 요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게임 끝났죠 그냥. 못 빼기 뭐분의 10 빼기 4분의 이해되니? 10 빼기 4분의 못 빼기 뭐 하면 돼? A 10 빼기 A 4니까 20 빼기 8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다 그냥 2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기울기 자체가 뭐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기울기가 공차 자체가 기울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한번 이름 생각해 보자고.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뭐겠어? 공차 아니겠어요? 이름 자체에 차가 들어있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영어는 그래서 공차라고 얘기했었잖아. 이해되겠지? 자 바로 한번 얘기해봐. 기울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AN에서 뭘 빼고 AM을 빼고 이걸 뭐로 나누면 된다고? n-m으로 나누면 되고 이 자체가 지금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걸 바로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 A1 더하기 n-1D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N 어쩌고 저쩌고야. DN 어쩌고 저쩌고야. 등차 수열은 공차 곱하기 n 어쩌고 저쩌고이기 때문에 A1 더하기 n-1D보다 잘 봐. 어떤 형태지? 공차를 기울기로 갖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n에 대한 1차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인 거야. 그렇구나.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n에 대한 1차 함수이고 공차를 기울기로 갖는 무조건 dn 어쩌고 저쩌고가 처리되는구나.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자. 잘 봐야 돼. 별거 아닙니다. an이라고 쓰면 안 되죠. an을 구해야 되는데. 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야. 일반항 an 구하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까? 여러분 친구들은 이걸로 풀어. A1 더하기 n-1D로 푼다고. A1 3 더하기 n-1D. 좋아. 뭐 누가 뭐래? 틀린 건 아니야. 이거 전개하면 4n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선생님이
등차 수열 일반항 AN은 무조건 뭐 n? dn 어쩌고 저쩌고야. 그러니까 바로 한번 풀어볼게. AN은 뭐 n? d가 4니까 무조건 4n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근데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n에다 1 대입해서 얼마 나와야 돼? n에다 1 대입하면 3 나와야 되잖아. 1 대입해서 3 나오려면 얼마만 빼주면 돼? 정답이잖아 바로. 이해되겠어요?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이걸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차야. 얼마씩 더해지고 있니? 또는 얼마를 빼면 되니?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일반항을 구할 때는 n에 대한 몇 차 함수라는 걸 염두하시고 n에 대한 1차 함수라는 걸 염두하시고 중요한 건 기울기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 공차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공차라고 하는 놈 자체가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된다. 요 정도를 일단 알고 있으면 등차 수열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답니다. 괜찮나요? 자, 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 쫙 풀어볼게. 자,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기다 적용할게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가운데 항이 되게 중요해. 수열에서는 항상.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우리가 이제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열의 가운데 항이야.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2하고 4하고 6.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 맞잖아요.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2씩 더해지고 있잖아요. 특징은 뭘까? 너랑 양 끝에 있는 걸 더하면 가운데 있는 항이 몇 배가 되지? 2배가 돼. 그러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한마디로 4가 되는 거 맞지? 쉽게 얘기해보죠. 여기에 있는 4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한번 얘기해볼래? 여기 있는 4를 2하고 6에 네, 산술평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산술평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이잖아. 맞지? 그래서 등차 중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술평균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괜찮지? 물론 나도 알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건 선생님도 알아. A하고 X하고 B가 A하고 X하고 B가 이 순서대로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X를 평균이라고 하니까 너는 A 플러스 B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알아 나도.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의야. 정의. 등차 수열의 정의. 등차 수열의 영어는 기울기인 공차라며. 공차는 어떻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너 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뒤항에서 앞에 항 빼면 공차 나오는 거 아니에요? 등차 수열에서. 맞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정도는 해야 돼. X에서 A를 빼도 공차고요. B에서 X를 빼도 공차인 거 맞지 그지? 아, 그래서 너 두 개가 같다. 왜냐면 그냥 간단한 문제,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는 그냥 너를 그냥 달달 외우고 있으면 풀립니다. 문제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정확한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너 넘어가면 몇 X? 2X가 될 거고 너 넘어가면 A 플러스 B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가 유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거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등차 수열의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봐봐. 그러면 왜냐면 너까지 배운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봐. 지금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점화식이야. 점화식. 점화식. 뒤에서 어차피 나올 건데 미리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셔야 돼요. 점화식이 무슨 수열이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점화식. 점화식. 실제로 이그나이트 포뮬러야. 이게 실제로. 이그나이트 무슨 소리야? 불이 붙는다는 소리야. 불이 붙는다는 소리. 정말로. 그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지 말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런 거 말고. 불이 붙으려면 수학에서는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야 옮겨 붙지.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점화식은 뭘 의미하냐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등차 수열 BN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음을 만족하는 수열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표현된 점화식을 보고 표현되어 있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등차 수열인지 어떤 수열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첫 번째 표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봐봐. 자, 주먹.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아내야 돼? 대답해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A의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했어.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래,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봐봐.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3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 우리? 그렇지, 공차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원진아, 괜찮니? 왜 그래, 원진아?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어? n에다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너는? A2는 A1 더하기 3인 거 맞지, 그지? 그래, 첫 번째 항에다 3 더하면 두 번째 항 된다는 거 아니야. n에다 2 대입하면 A3은 뭐가 돼? A2 더하기 3이니까 두 번째 항에다 3 더하면 세 번째 항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 D를 이렇게 더했어요. 괜찮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공차가 뭐란 얘기야? D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어때? 잘 봐야 돼. 2배의 A의 N 플러스 1은 A의 N번째 항에다가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했다. 이것도 등차 수열인 거 알겠어요?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뭐 이용한 거야, 너는? 너 이용한 거잖아. 가운데 항의 2배는 너랑 더한 거. 이 얘기야. 아, 그러니까 A의 n번째 항하고 A의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A의 n 플러스 2번째 항하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이 몇 배? 2배는 양 끝 더한 거하고 똑같다. 그냥 결과적으로 뭐하고 똑같아? 너 표현한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얘들아?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262페이지를 잠깐 보시고 262페이지, 261페이지에다가 등차 수열 첫 번째 장에다가 이 과정을 좀 정리해 두시도 뭐만 적어 놓았으면 좋겠냐면 일단 봐봐, 너랑 너 두 개만, 너하고 너 두 개만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알겠니? 기울기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요거 두 개만 정리하세요, 빨리. 요거하고 요것만 정리해. 알겠어? 이제 문제 쫙 풀어볼게요. 89번부터 풀 겁니다. 이제 다 정리하셨으면 이제 대표 유형 문제에서부터 볼 거야. 자, 몇 페이지냐면 264페이지에서 이제 89번에서부터 이제 쭉 보고요.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의 합까지 오늘 이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버릴 겁니다. 자, 해보자. 나 요거 두 개만, 요게 중요해. 너하고 너, 그리고 너만 잘 정리하시면 돼. 괜찮지? 다 정리하셨나요? 자, 갑니다. 89번 문제에서부터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가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풀어야 좀 더 효율적일지. 이게,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있는 풀이대로 풀지 않아요. 밑에 있는 풀이대로 풀지 않습니다, 지금. 자, 89번 문제 들어가 보죠. 89번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공차가 뭐라고 나왔니? 2분의 3이라고 나왔어요. 공차가 2분의 3이라고 나오고, 여섯 번째 항이 뭐라고 나왔지? 8이라고 나왔어.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애들 문제 풀려면 여기에 있는 A6을 A6, A1 더하기 5D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항 구하고 공차 집어넣어가지고 공식 쓴다고.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쓸데없는 방법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안 할게. A에는 무조건 몇 N? 아직 기억 안 나? A, ON, DN 아니었어, DN? 그래, DN 플러스 K였잖아, DN이었잖아, DN. 공차 얼마야 지금? D가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2분의 3 뭐라고 써야 돼? N.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뭔지 몰라. 이해되겠어? 바로 그냥 한 줄에 끝나는 거야. 근데 여섯 번째 항이 8이라고 한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N에다가 6 대입하면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6 대입하면 얼만데 지금? 이렇게 갖고 나면은. 굳이. 그리고 얼마 빼면 돼? 답이야, 이게. 10도 안 쓰고 그냥 답 쓰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정답 첫 번째 일반항 구하라 해서 첫째 항 구하라 그랬네. 이런 방알. 첫 번째 항 구하라 했으니까 더 쉬워. 얘네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일반항 구했으니까 이해되겠니? 1 대입하면 2분의 3에서 1 빼면 얼마야? 답이야. 이해되죠? 이해 안 돼? 이게 M하고 N하고 얘들아 지금 A, N 구할 거야 선생님이. N이었어. N. M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A, N 구할 거야. 그럼 무조건 D, N이라 그랬잖아. 공차가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3 N이야 일단. 됐어? 무조건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끝나잖아. 여섯 번째 항이 8이니까 6 대입해서 8 되려면 3, 3은 9니까 빼기 1만 하면 된다고. 이게 일반항이라고 지금. 돼요? 그리고 나서 n에다가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 나오잖아. 1 대입하면 2분의 3에서 1 빼니까 정답은 2분의 1 아닌가요?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등차수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 6 이렇게 할 때 61은 몇 번째 항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상하게 하지 말자. 쉬운 걸로 할게요. 선생님은 첫 번째 항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 쉬운 걸로 할게. 너 몇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지? 너 몇 번째 항이니? 네 번째 항인 거 맞아요? 그럼 공차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차 얼마야? 공차 5인 거 맞지 그지? 그럼 끝내자 바로. AN을 일단 몇 N? 그렇지 무조건 5N인 거야. 공차 곱하기 N이었으니까. 근데 세 번째 항이 1인 거 맞지 그지? 세 번째 항 1이니까 3 대입해서 1 되려면 5, 35니까 마이너스 뭐 하면 돼? 이게 일반항 AN이야 그냥. 근데 네가 얼마 하면 된대? 61이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라는 거지. 너무 쉬웠네요. 이거 넘어가면 5N이 뭐가 되는 거고 75가 되나요? 따라서 N은 그냥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15, 15번째 항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되게 쉽게 이해되는 거죠 지금. 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3, 7, 11, 15 종종종 이렇게 가고 있어. 넌 좀 편하다. 너 첫 번째 항이 3이야. 공차가 얼마야? 4인 거 맞지 그지? 공차가 4지. 고민 안 하는 거야. AN은 일단 몇 N? 4N.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1 대입해서 3 되려면 마이너스 얼마? 1 됐습니다. 이게 AN이에요. N번째 항이야. 근데 네가 뭐보다 커지려면 100보다 커지래. 그래서 너 넘어가니까 4N이 101보다 커야 되므로 자 101을 4로 나누면 얼마니? 한 25.25 정도 되죠 지금? 이해되니? N이 그러니까 한 N이 25.25보다 커야 되니까 N은 몇 번째 항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26번째 항. 이해되겠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야. 자, 다 이렇게 풀립니다. 자, 90번 문제도 한번 들어가 보죠. 90번 문제를 보시면요. 90번 문제. 자, 등차 수열 AN에서 A 6번째 항이 40이라 그랬어요. 6번째 항이 40이라고 나오고 10번째 항이 28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밑에 풀이 보면 알잖아. 범준형 어떻게 풀어놨는지. A1 더하기 N-1D로 또 해결하셨죠. 근데 우리 그냥 바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얘들아, 항이 2개 나왔다는 얘기는 항이 2개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점이 2개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알겠니? 항 2개 있으면 점 2개 있고 점 2개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 자체가 공차입니다. 끝났네요. 자, 기울기 바로 한번 구해보자. 공차 못 빼기 부분에 10-6분의 10-6분의 못 빼기 뭐? 28 빼기 얼마? 40 하면 공차가 단박에 나와버리네요. 자, 10 빼기 6이니까 4가 될 거고요. 28에서 40 빼니까 마이너스 12.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니? 그럼 됐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단 AN은 몇 D? 몇 D냐 병신 미안해. 마이너스 3N. 이해되니? 자, 근데 6번째 항이 40이래. 6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8이니까 40 되려면 더하기? 그렇지 58. 답 나왔네요. 금방 나오는 거야. 그래서 AN을 구했어요. 마이너스 첫 번째 문제 답이네요 이게. 그죠? 첫 번째 문제 답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50은 몇 항인지를 구하래요. 마이너스 50이니까 네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0이 되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3n이 뭐가 되니? 뭐야 이거 이런 망할 3 아니면 3n이 108이야? 108이니까 n은 얼마니? 36이야? 그래서 n이 36이라는 거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6번째 항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괜찮겠지? 이해되죠?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또 너 얘기하는 거야. AN이 마이너스 3n 더하기 58인데 네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3n만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3n이 한마디로 58보다 이렇게 크면 되는 거야. 3 약분하면 얼마니? 16이야?
19 정도 돼요? 19점 얼마 돼요? 그러니까 n은 몇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어제 그러더라고. 왜 19.xxx인데 왜 20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수열은 항상 기억을 하세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9.xxx는 자연수가 아니에요. 19 다음에 20인 거죠, 당연히.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11번 문제에서부터 또 쭉 가볼게요. 되게 쉽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쉽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별거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어렵다라고 애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제대로만 배우시면 여러분 진짜 쉬운 부분입니다, 수열이. 자, 봐봐. 2하고 20 사이에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안에? 5개의 수를 집어넣습니다. x1, x2, x3, x4, x5라고 하는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니네 판단해 보는 거야. 니가 몇 번째 항인 거지? 니가 첫 번째 항인 거야. 이해되니? 니가 몇 번째 항인 거야? 니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니까 니가 몇 번째 항인 거지? 7번째 항이야. 얘들아, 뻔하네. 또 2개 나왔네. A1이 2라는 거 나온 거야. 그리고 A7이 얼마라는 거 나온 거지? 20이라는 거 나온 거야. 점 2개 줘뒀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다. 뻔한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 너 빼기 너분의 7 빼기 1분의 20 빼기 얼마니? 인 거 맞니? 그러니까 6분의 18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기울기. 즉 공차가 3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첫 번째 항이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N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AN 어떻게 구하게? 몇 N? 3N. 맞니? A 공차 3이잖아. 그러니까 3N. 첫 번째 항이 2니까 1 대입해서 2 되려면 3N-1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니? 자, 우리가 원하는 건 X4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X4는 몇 번째 항이야? 5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5만 대입하면 됩니다. 15에서 1 빼니까 정답은 14.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버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안 어려웠지? 자, 92번이야, 92번.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5이고 곱이 105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잠깐 또 설명을 할 게 있네요. 잠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하시다 여러분들 큰 코 다칩니다. 왜냐면, 자, 봐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네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숫자 4개가, 5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뭐 기타 등등 그럴 수 있어요. 자, 봐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수를 A라고 놓으면 두 번째 수를 A 플러스 D라고 놓을 수 있고, 세 번째 수를 A 플러스 2D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계산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거 어떨까?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어때? 이것도 등차 수열 아니야? 일정하게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D씩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합의 조건이 주어지면요. 합의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게 유리해져요. 이유가 뭘까? 어차피 다 더하면 D가 어떻게 돼버려? 없어져 버리죠.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문자는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아? 당연히 적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놓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수능 때,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놓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었어. 어떤 조건이냐면, 양수 조건이 있게 되면요. 양수 조건. 야, 생각해봐. 변의 길이 또는 각의 크기. 예를 들어 삼각형 문제가 제일 편하겠죠, 문제 내기. 삼각형이 있는데 안에 있는 세 각도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각도는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빼기 네가 음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D가 더 크면. 이런 경우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지. 마이너스는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수 조건이 있게 되면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하시는 게 유리해요. 알겠지? 잘 정리해둬야 돼, 이거는. 그리고 합의 조건이 있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유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교재에는 리마크라고 되어 있기는 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거기다 화살표 찍해가지고 요거까지 적어놔. 양수 조건이 있게 되면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니? 자, 그러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그 기출문제 하면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자, 내수가 등차 수열까지는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양수 조건이 아니고 이제 합의 조건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게 편할까 이거? 이거 짝이 잘 안 맞죠? 이렇게 하면 짝이 안 맞잖아. A-2D, A-D 하면 다음은 A여야 되고 다음은 A 플러스 D. 짝이 잘 안 맞잖아. 그지? 짝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D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짝을 맞추려면? 이거밖에 없어. A-3D. 그 다음에 A-D. 2D씩 처리하는 거야. 2D씩.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돼요 지금? 이거 등차수열 맞잖아. 2D씩 떨어져 있으니까 등차수열 맞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싹 더해버리면 딱 없어지잖아. D가. 그래서 밑에 리마크에 나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2번 문제인가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에 대한 92번 문제를 한번 봐주시죠. 자, 92번 문제를 보시면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이고 합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합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놓는 게 좋아? 그렇지. A-D 그리고 A 플러스 D 이렇게 놓는 게 유리해. 알겠지? 자, 싹 다 더했더니 15라 그랬습니다. 이걸 싹 다 더했더니 15란 얘기는 한마디로 3A가 15니까 A가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죠. A가 5란 얘기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게 5란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곱이 105라 그랬습니다. 곱이 105. 그러니까 너랑 곱하면 105란 얘기야? 곱해볼게요. 너랑 합차니까 25 빼기 뭐제곱? D제곱에다가 여기다 이제 5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잠깐만. 저기 곱이 얼마라 그랬어? 105라 그랬어? 105가 되려면 네가 얼마면 되는 거야? 5 곱하기 얼마가 105야? 25? 아니야? 21이야? 근데 21이네. 그래야 105가 나오네요. 자, 21이 된다는 얘기는 D제곱이 얼마면 되는 거지? 4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D는 2만 되나요? 마이너스 2도 돼요?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공차가 양수란 얘기 없잖아요. 자,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걸까요? 한번 해볼게요. D가 2면 얼마니 너? 3, 5, 7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근데 D가 마이너스 2면 7, 5 어차피 똑같네요. 이해되죠? 아, 그러네. 어차피 세수는 3, 5, 7이 될 거다 라는 얘기지. 7, 5, 3이 돼도 관계없어요 지금은.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까지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까지를 지금 선생님 해보고 있어요. 자, 93번 문제가 등차 중앙에 관한 문제인데요. 편안하게 이해해보죠. 마이너스 A하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몇 A? 3A하고 그리고 7이 이렇게 있는데 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얘들아, 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라고 하면 우리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물론 공식에 적용을 해도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요. 등차 수열의 핵심은 공차 맞니? 공차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 너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빼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3A에서 뭐를 빼? 마이너스 A를 빼니까 더하기 A가 되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넌 마이너스 몇 A? 2A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번에는 여기서 너를 빼는 거야? 7 빼기 A제곱 그러면 더하기 3A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같다라는 얘기야. 공차로. 그래서 한쪽으로 넘어가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넘어가니까 2A제곱 마이너스 몇 A? 5A 마이너스 7은 0인 거 맞아요? 인수분해 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A 값의 총합이야? 총합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네요. 정답은 2분의 5네요. 이해되죠? A에 대한 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두 실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 괜찮니? 이해되겠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조화수열하고 조화중앙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별로 중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 나오는 걸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 나온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화 수열은 예측하지 못하면 풀기가 좀 힘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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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금. 632, 632, 이런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미쳐버리는 거죠. 5분의 6. 이게 도대체 뭐야? 일정하게 더해진 것도 아니야, 그지? 그렇다라고 뒤에서 이제 등비수열, 일정하게 곱하는 등비수열을 배울 건데, 일정하게 곱해진 것도 아니야. 이런 망할, 그럼 뭐야, 이건? 이게 바로 조화수열이야. 자, 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화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책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는 하는 거야. 역수 취해봐. 그럼 얼마니? 6분의 1이고 넌 얼마니? 3분의 1이고 너는 2분의 1이고 너는 3분의 2고 너는 6분의 5인 거 맞아요? 가만히 볼래요? 3분의 2는 6분의 2인 거 맞니? 2분의 1은 6분의 3인 거 맞니? 3분의 2는 6분의 4인 거 맞아요? 등차 수열인 거 보이시나요? 일정하게 6분의 1씩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너의 일반항은 뭐겠어? 6분의 n인 거 보여? 그러니까 너의 일반항은 뭐니? 널 다시 뒤집은 거지 뭐. n분의 6이죠 뭐. 이해되겠어? 일단 뒤집어가지고 등차 수열로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도로 뒤집으란 얘기야. 역수 취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계산하고 그 마지막 결과를 다시 역수 취하면 처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 맞지? 이거 보면 바로 눈치챘잖아. n분의 6이 1 대입하면 6이고 2 대입하면 3이고 3 대입하면 2고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자,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조화 수열이라고 하고, 조화 중항, 조화 수열의 가운데 항이겠지? 얘들아 2번 조화 중항 옆에다가 적어놔 빨리. 왕복 평균 속력이라고 적어놔. 조화 평균 뭐라고? 왕복 평균 속력이야. 왕복 평균 속력. 이과생들한테는 곧 중요해질 거고요. 문과생들한테는 별로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화 수열은 그냥 넘어가 버릴게요. 간단하게만 선생님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가 등차 중항이었고 네 번째 얘기할 차례지. 등차 수열의 합. 우리가 보통 수열에서 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SN이라고 표현을 해요. 썸네이션이야. 그래서 SN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걸 SN이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n항까지를 싸그리 다 더해놓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 표현을 해보자면 굳이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한다? N까지 이렇게 더하는 걸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알고 있죠? 가우스 기호. 천재수학자 가우스. 천재소년 가우스가 10살 때 구해내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 자체가. 자, 봐봐.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잠깐 설명을 해볼게. 되게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지금 이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에서부터 10까지 더한 게 55인 건 알잖아. 1에서부터 10까지 더한 게 55인데 왜 그게 55니? 그렇지. 그렇게 계산했지. 그지?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우스가 이제 10살쯤에 실제 얘기입니다. 이건 가우스가 10살쯤에 가우스네 이제 아버지가 술 양주장을 운영하셨어요. 양주장을. 그래서 가우스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빈 술통하고 차 있는 술통하고를 재고를 파악하는 게 가우스의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야지. 이렇게 쌓여있잖아 술통이. 이렇게 쌓여있잖아 술통이. 이런 식으로 쌓여있잖아.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만 쌓여있진 않았겠지. 수많은 술통이 쌓여있었겠지. 양주장이었으니까. 여기를 세고 싶었던 거야 너를. 근데 가우스는 빨리 세고 나가 놀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우스는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한 거지. 잘 보세요. 너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하나 더 써준 거야.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린 거.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지. 가우스 머릿속에서는 뒤집어서 똑같이 그린 거 맞아요 지금? 그럼 봐봐. 여기 몇 개야? 여기도 6개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6개가 몇 줄 있고 지금? 5줄 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거에 딱 뭐야? 절반인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15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매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풀이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선생님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때에서도 나올 거야, 아마. EBS 교재 있잖아. EBS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EBS 교재를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는 가장 좋은 교재야, 그게. 자, 봐봐. 백이종군 다음으로. 알겠니? 곧 만나시게 되죠, 백이종군은. 자, 봐봐. 어떤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냐면, 이런 삼각형 문제, 정삼각형 아니고 막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아니고 막삼각형의 문제를 주고요. 수능특강에서, EBS 수능특강에서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밑변의 길이가 10이야, 10. 그리고 뭐라고 문제가 나왔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9개의 선이 그려져 있대.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너 봐봐. 너 이렇게 일정한 간격, 이렇게 해서 몇 개? 9개. 그러니까 딱 10등분 돼 있는 거야, 이 삼각형을. 문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길이를 다 더한 걸 구하라. 이게 문제였던 거야. 여기에 있는 요 빨간색 길이의 총합은 얼마니? 이게 실제로 나와 있는 문제야. 거짓말이 아니고 A4 용지 한 바닥을 풀어놨어. 닮음으로. 닮음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전체 삼각형은 닮음이므로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해놓은 거야, 밑변을.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가우스가 알았으면 정말 통탄할 노릇이지. 얘들아, 가우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이 가우스였다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너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하나 그리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이해되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똑같이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이해되겠니? 그럼 끝났잖아.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얼마야? 길이가 10인 거 맞지? 전부 다 10인 거 맞아요? 10이 몇 개 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딱 그거에 얼마니까? 절반이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5, 9 그냥? 45. 이게 아마 정답이었을 거라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가우스는 이런 생각을 했었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그렇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겁니다. 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산술 평균이야. 모든 수를 평균으로 읽자 그랬잖아, 선생님은. 이 아이디어는 선생님이 이제 수식으로 좀 바꿔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얘들아, 1 더하기 3은 뭐라 그랬어, 전 시간에? 2 더하기 2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야. 2가 몇 번 더해졌다? 2번 더해졌습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괜찮나요? 자, 1, 3, 5를 더하면 뭐가 몇 번 더해진 거죠? 3이 3번 더해진 거야. 3이 3번 더해졌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1, 4, 5, 7. 뭐가 몇 번 더해진 거지? 4가 4번 더해진 거야. 4가 4번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등차수열에서의 모든 항을 뭐로 읽어버린 거지? 평균으로 읽은 거야. 너도 4, 4, 4, 4 이렇게 읽어버린 거야. 맞지? 평균을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물론 그게 제일 좋지. 근데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평균 아닐까요? 그러네요. 이해되죠? 맨 앞에 항하고 맨 뒤에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어차피 평균이 4가 나오는 거 맞나요? 그놈을 항수만큼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야, 선생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공식 두 개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첫째 항이 주어지고 n항이 l일 때 첫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이 공식 두 개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 공식 두 개를 달달달달 외워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풀어 대입을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의미 없어요.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만 기억해. 의미를 기억하세요. 자, 몇 개가 더해진 거야, 너는 숫자? n개가 더해진 거 맞아요? n개를 더할 거예요. 어떤 수를? 평균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그래, 맨 앞 번째 항하고 맨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해서 A1하고 AN을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고 그런 게 몇 개 있다 지금? n번 더해졌다. 답이야 이게 항상. 알겠니?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너를 뭐라고 하고? 평균이라고 하는 거 맞지 그지? 평균이라고 하고 너는 뭔 거지? 항수인 거야. 평균 곱하기 항수 이렇게 해주면 등차 수열의 합은 그냥 깔끔하게 끝나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정리해두세요. 이것만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다 풀 수 있기 때문이야. 요것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정말이야. 이제 문제 등차 수열 한 문제 2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거 2개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등차 수열 쪽은. 물론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해요.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함수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길게. 왜냐면 지금 등차 수열에만 국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괜찮나요? 항수 평균 곱하기 항수가 결과적으로는 등차 수열의 총합이 된다라는 거. 평균 곱하기 항수가 등차 수열의 총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문제 풀어 가볼게요. 자, 두 문제 있습니다. 지금 95번 문제하고 96번 2개 있어요. 자, 9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출발 95번 1번 첫 번째 항이 뭐라고 나왔니? 네, 38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168이라 그랬니? 그러니까 S6이에요 지금. S6이 지금 168인 요런 수열에서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S20을 구하라는 거다 얘들아. 요거 구하라는 거야. 또 봐봐. 이제 공식 봐봐. 공차 뭐 해가지고 공식에다 대입해가지고 또 문제 푸셨어. 범준이 형 우리. 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얘들아 도와줘봐. S6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1항에서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6항까지 합인 거 맞지? 그러면 너는 뭐를 몇 번 더한 거야? 평균을 6번 더한 거 맞아요? 맞잖아. 평균이 뭔데? A1하고 뭐하고 더한 거? A6하고 더한 걸 2로 나누면 평균인 거 맞니? 이런 게 몇 번 더해졌어? 6번 더해진 게 지금 168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괜찮습니까? 일괄되게 하세요. 그리고 요렇게 하니까 너 3이고요. 양변 3 나누니까 너 얼마니? 안 돼 이거? 3 나누면 3, 55 3, 68, 56이네? 아, 그래요. 봐봐. A1 더하기 A6이 56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 38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뭐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8이라는 걸 8? 18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항이 2개가 주어졌어? 항이 2개가 주어졌어? 지금 등차 수열이야. 항이 2개가 주어지면 점 2개 주어진 거 아니니? 그럼 뭐 구할 수 있어? 공차. 바로 나와야 돼. 뭐 빼기 뭐분해? 그렇지. 6 빼기 1분의 뭐 빼기 뭐? 18 빼기 38.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너 한번 계산해 볼게요. 5분의 얼마니? 공차가 얼마다? 됐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4란 얘기야 얘들아. 끝났어. AN을 바로 뭐라고 정리할까? 마이너스 4N 1 대입해가지고 38 나와야 돼. 1 대입해서 마이너스 4니까 38 되려면 더하기? 괜찮은 거 맞니? 됐습니다. n번째 항까지 구해버렸네요.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S20이야. S20은 평균 곱하기 20이지, 그지? 항 20개 있는 거니까 평균 어떻게 구하는데요? 첫 번째 항에다 몇 번째 항 더해서 20번째 항 더해서 2로 나눈 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항수 20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자, 그래서 첫 번째 항 얼마고? 38이고 20번째 항은 여기다 20만 대입하면 돼요. 어이구야 이거 대박이네. 마이너스 80이니? 더하기 42니까 이건 뭐니? 마이너스 38이야? 아이고 0이네. 0 곱하기 20이니까 이 합은 0이겠네요. 정답 0이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해되겠어요? 자, 봐. 2번 문제 더 대박이야. 여러분 너무 놀라면 안 돼. 2번 문제 선생님 푸는 거 보고 너무 놀라지 않길 바래. 잘 보세요.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 80이라고 나왔어. S5가 80이라고 나왔고요. 잘 보세요.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뭐라고 나왔어요? 85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을 원한대? 15항까지 합을 원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자, 밑에 범준이 형 풀어놓은 거 보세요. 공식에다 또 열심히 대입하셔가지고 정말로 다 푸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등차 수열, 물론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하나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서만
국한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해요. 국한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잘 들어봐. 수열 자체를 합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합의 재구성.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재구성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재구성이라고 해도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등차 수열이 있어.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이 쭉 있어. 등차 수열이야 지금. 이 수열 자체가 일정하게 어떤 숫자가 더해지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똑같은 크기만큼 뭐 예를 들어서 3개씩 더했어. A1, A2, A3 이렇게 3개씩 더했어. A4, A5, A6 다음은 뭐겠어? 그럼 A7, A8, A9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똑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더한 놈도 등차 수열을 이뤄요. 너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요. 왠지 한번 해볼까? 자, 봐. 왠지 한번 봐볼게. A1에다가 A4가 되려면 공차 몇 개 더하면 돼요? 3개 더하면 되죠. 2에다가 5 더하려면 3개 더하면 되지. 3에다가 6 되려면 3개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하고는 전체적으로 공차가 몇 개 더 커요, 네가? 9개 더 큰 거 맞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9D를 이렇게 더해주면 네가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너도 한번 해볼게. 너에서 너 갈게. 4에서 7 되려면 공차 몇 개? 5에서 8 되려면 6에서 9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로 갈 때도 9D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자, 보세요. 범준형 문제 열심히 푸셨는데 선생님 이 문제 한 줄에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쓰겠지? 근데 선생님 지금 너희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써볼게. A15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여러분들은 쓰지마. A9, A10, A11, A12 이거 좁겠다 이거 보이려나? A13, A14, A15 보이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자, 등차 수열이라 그랬어요. 등차 수열이라 그랬다. 1항에서부터 5항까지가 얼마라고? 80이라고 나왔지 그지? 1항에서부터 10항까지가 얼마라고? 85라고 나왔으니까 6에서부터 10까지는 얼마라는 얘기야? 이게 5란 얘기지. 그러면 11에서부터 15까지가 얼마인지는 알겠어요?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니까. 80에서 5가 됐으니까 얼마 뺀 거야? 75 뺀 거 아니니? 그러니까 공차가 75란 얘기야. 그럼 넌 얼마겠어? 5에서 75 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70. 답 나왔네.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니까 85에서 70 빼니까 정답은? 답 확인해보세요. 답 15 맞죠? 재구성이네요. 재구성에 관한 내용이네요. 손도 안 대고 푼 거야, 문제 그냥. 자, 밑에다가 이건 정리해두세요. 수열의 재구성 부분은 좀 정리를 해두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한해서만 되는 거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앞으로도. 자, 정리해주세요. 요것만 정리해, 수열의 재구성. 똑같은 숫자끼리 2개면 2개씩, 3개면 3개씩, 4개면 4개씩, 너처럼 5개면 5개씩, 요렇게. 그렇게 더해준 놈도, 더해준 놈들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해되겠지?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마지막 문제예요. 96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계속 수열은 함수다라고 강조를 해놓는데 왜 지금까지 하는데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 1차 함수라는 것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수열이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등차 수열의 합 있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이 사실은 2차 함수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였잖아, 그지? n에 대한 1차 함수였다면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 함수야. 함수 맞아. 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그 함수에 대한 부분하고 한 장 넘기시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설명드릴 텐데, 일단 오늘은 96번 문제에 등차 수열의 합이 정말로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푸는 거야. 첫 번째 항이 뭐라고 나왔어? 30이라고 나온 거 맞죠? 자, 그리고 공차가 얼마라고 나왔니? 마이너스 4라고 나왔어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야, 첫 항 나오고 공차 나왔어. 그럼 또 이제 광분해서 A1 더하기 N-1D라고 모든 친구들 하겠지만, 우린 편안하게 그냥 AN은 몇 N? 마이너스 4N. 첫 번째 항이 30이니까 1 대입해서 30 되려면 더하기 30? 34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봐볼게. 이 설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항은 몇 항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음수가 되는 거 지금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4, 7에 28, 4, 9, 36이니까 9네, 9. 4, 8에 30, 4, 8에 30이 안 되지? 4, 9, 36이니까 첫 번째는 몇 항부터? 9항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해. 이해되겠어요? 얘들아, 이해되니? 왜냐면 8이면 4, 8에 32니까 여전히 양수야. 근데 4, 9, 36이니까 여기서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9번째 항부터 여러분. 인정함?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된대? 무슨 의미인지 이해 안 돼요? 그래, 8항까지 합이 최대잖아. 왜냐면 9항에서부터는 무슨 수가 나오므로 이제 음수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가 되니까 여러분. 공차가 음수가 되니까 항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항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고, 8번째 항에서 이제 9번째 항으로 가는 순간 이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돼요. 맞죠? 그러니까 양수끼리만 다 더하는 게 최대값이니까 1항에서부터 몇 항까지를 더한 게 8항까지를 더한 게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그래서 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8이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구해, 우리 이거? 우리 너무 쉬웠잖아. A1에다가 A8 더해서 얼마로 나누고 2로 나누고 항수 8 이렇게 곱해버리면 됐었죠? 너무 쉬웠는데요. 첫 번째 항 얼마고요? 30이고요. 8번째 항 얼마? 여기다 이제 8 대입하면 되는 거야? 4, 8에 32. 2? 32로 나누니까 16. 정답은 16 곱하기 8. 됐니? 됐어. 그럼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SN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네. SN이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이 N값을 지금부터 구해보자는 얘기야.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수학 1시간에 부등식까지 배웠네요. 잘 지금 연결이 됐네요. 자, SN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A1 더하기 AN을 뭐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항수 N을 이렇게 곱하면 SN인 거 아닌가요? 네, 요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건아! 장난하지 말고 있어. 자, A1이 얼마? 30, AN 지워버렸어. 미쳤네. 34였어, 이거? 그래서 여기 AN은 마이너스 4N 더하기 34니까. 뭐야, 이거. 2분의 마이너스 4N 더하기 64야?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32야? 여기다 지금 얼마 곱한 거야? N 곱한 거잖아. 그래, SN 나왔네. SN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32N인 거 맞아? 보세요. N에 대한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잖아요. 게다가 어디로 볼록하고 있어요? 위로 볼록하고 있습니다. 자, 끝났네요. 네가 음수인 거 지금 찾으면 되니? 됐네요. 자, 이제 부등식 문제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차 부등식으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누니까 n제곱 마이너스 16n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너 이제 인수분해 되겠죠? n-16이 0보다 크니까 n은 뭐보다 작고 0보다 작고 n은 뭐보다 크므로 16보다 크므로 수열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에 대응되어지는 함수니까 n은 16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따라서 몇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의 합에서부터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답니다. 괜찮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되게 짧은 시간이었어.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등차 수열의 내용이 지금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근데 혹시 어려우셨나요? 지금 등차 수열 내용이? 아니,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식 일변도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집어 쓰게 돼 있어. 연막에 뒤덮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선생님이 정리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라요. 알겠지? 정리해볼게요.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수열은 정의역을 자연수로 갖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의역에서 실수 대응되어진 함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이었어. 등차 수열의 영어는 공차였죠? 공차는 기울기였어요.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항 두 개가 주어지면 공차를 바로 구해내실 수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 함수였지? 1차 함수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무조건 a에는 그래서 d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겠지? 자, 등차 중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그 생각을 하세요. 가우스가 어떻게 술통을 계산했는지 그걸 자꾸 생각하라고. 이해되겠지? 평균 곱하기 항수. 알겠지? 평균 곱하기 항수. 마지막이 약간 좀 안타까웠어요. 다음 시간에 연결할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은 그래서 n에 대한 몇 차 함수라는 거. 2차 함수다.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 일단 딱 정리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